안녕하세요. 농구원사 박준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칠판에 농구 코트도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농구 규칙이라든가 코트라든가 그다음에 코트 규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비 방법, 공격 방법,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요.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한번 공을 잡고 하는 그런 농구 기술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패스에 대해서 알려줄 텐데요. 패스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체스트 패스, 바운드 패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 외에도 원핸드 패스, 오버헤드 패스, 비하인드 패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체스트 패스와 바운드 패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을 잡는 것부터 선생님이 알려줄 텐데요. 공은 우리가 잡을 때, 공은 이렇게 앞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잡으면 공을 잡았을 때 이게 안정감이 없어요. 자꾸 떨어지게 돼요. 공을 이렇게 옆으로 잡아요. 옆으로 잡는데 옆으로 잡을 때 손가락을 잘 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공을 양쪽으로 잡아서 손가락을 떨어뜨려서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손바닥이 공에 붙으면 안 됩니다. 왜냐? 손바닥이 공에 붙어서 내가 패스를 하게 되면 공이 우리 같은 편 친구 있는 데까지 정확하게 안 날아가요. 공이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공을 잡는 법에 대해서 좀 잘못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걸려서 공을 잡았다 그러면 손바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손가락 하나 정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주고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공간을 주고 잡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공을 옆으로 잡아서 앞으로 잡지 말고 옆으로 잡아서 손가락을 벌려서 손바닥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게 공을 잡는 법입니다. 이게 농구할 때 패스할 때나 슛할 때나 드리블할 때나 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공을 잡을 때는. 공을 잡고 패스를 주는데 체스트 패스란 뭐냐면 내가 가슴에서 상대방 가슴으로 주는 패스를 체스트 패스라 그래요. 그러면 체스트 패스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앞에 친구 가슴에 주려면 손을 앞으로 뻗어야 되겠죠? 손을 뻗는데, 손을 뻗을 때 손등과 손등이 마주본다는 느낌으로 뻗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손등과 손등이 마주보지 않고 이렇게 되면 공이 어떻게 되냐? 공이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끝까지 안 가요. 힘있게.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아까 공이 잘못 잡아도 이렇게 뚝 떨어지지 이렇게 안 되면은 공이 떨어집니다. 근데 손등과 손등이 마주본다는 느낌으로 패스를 주는데 이게 손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손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손이 이렇게 X자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손등과 손등이 마주본다는 느낌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공이 쭉 앞으로 힘있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거나 X자로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손등과 손등이 마주가야지 이게 손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하고 앞으로 배울 때 가장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팔꿈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면 공은 나가는데 정확하게 나가지가 않아요. 공은 앞으로 나가는데 내 친구한테 정확하게 가지 않고 옆으로 갑니다.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옆으로. 그래서 팔꿈치는 벌어지지 않게끔. 처음부터 종합을 해보면 공을 잡을 때 앞을 잡지 말고 옆으로 잡아서 손가락을 벌려서 손바닥은 안 붙이고 그 다음에 공은 가슴에서 주는데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등과 손등이 마주보게끔 그리고 팔꿈치는 벌리지 말고 이렇게 오므려서 이 상태를 어떻게 주냐면요 여러분들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쭉 뻗는 겁니다. 그러면 공이 힘있게 날아가죠.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뻗어주는 겁니다. 이게 체스트 패스예요, 여러분들. 체스트 패스는 내 가슴에서 상대방 가슴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패스가 앞으로 쭉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스트 패스랑 바운드 패스랑 배우기가 쉽다는 게 바운드 패스는 체스트 패스는 우리가 가슴에서 줬으면 바운드 패스는 뭐냐면 내가 공을 바닥에 튀겨서 주는 패스를 바운드 패스라고 해요. 그런데 공이 내 앞에 친구한테 갈 때 바닥에 한 번만 튀겨야 돼요.
뭐 2번, 3번 튀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공이 가는 속도가 느려져가지고 상대방 수비한테 뺏기겠죠. 그리고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줄 때 저 친구하고 나하고 사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3분의 2지죠. 반보다 앞에. 그래야 바닥에 공이 한 번만 튀기고 상대방 내 앞에 같은 동료 친구한테 공이 가슴에 배 쪽에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자, 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팔 벌리지 말고 이 상태로 앞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줘야 공이 바닥에 맞고 한 번만 튀기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패스를 여러분들 직접 하게 되면 다리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선생님은 그냥 이거 오래 했으니까 되는데 다리를 붙여서 패스를 하면은 패스가 저기까지 날아가니까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왼발부터 움직입니다. 거의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왼손잡이가 있으면 여러분들 오른발부터 움직여도 됩니다. 오른손잡이들이 거의 많죠. 그러면 내가 왼발, 오른발 이럴 때 패스를 줘요. 오른발이 땅바닥에 닿을 때 패스를 줘야 공이 잘 나갑니다. 자, 내가 왼발, 오른발 닿을 때 패스를 줘야 돼요. 체스트 패스 하거나 바운드 패스가 하거나 왼발, 오른발 이렇게 패스를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오른발이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패스를 주면 패스가 그렇게 정확하거나 힘있게 날아가지 않아요. 자, 내가 하나, 둘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작이 끊어지면 안 돼요. 자, 내가 하나, 둘 패스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체스트 패스랑 바운드 패스를 이렇게 하는데 이 패스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시범을 보여주는 건 쉬워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그렇게 또 쉽진 않아요. 또 어려워요, 이것도. 근데 농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스를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 우리가 나중에 여기 만나면 이제 여러분들 다른 농구 수업을 할 때도 그 다음 단계의 또 기술도 배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 오늘 보여준 이 시범과 그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해준 설명을 잘 듣고 나중에 만나서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이상민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시간에는 드리블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블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드리블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처음에 배웠을 때는 주로 이제 처음 초보자가 드리블 치는데 힘든 게 공이 자꾸 이제 제 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를 좀 낮추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손끝으로 느끼면서 가볍게 터치해 주시지. 예를 들어서 집에 애완용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손끝으로 가볍게 터치만 하면 저절로 공은 가볍게 튀어 올라오죠. 손바닥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손끝에 5손가락에서 가볍게 이렇게.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공을 이제 주시하고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앞을 보는 거, 전방을 이제 주시하는 거예요. 전방 한 45도를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이 제 주위 전방 한 30cm, 40cm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도 낮추고 공을 익숙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기본적인 동작은 이거고요. 이거를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이제 손에 이제 공의 감각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드리블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 제자리 드리블을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보면 공에 이제 감각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인지 드리블, 비하인드 백 드리블, 그 다음에 크리스 오브 드리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체인지 드리블을 이제 배울 시간인데요. 체인지 드리블은
상대편 수비가 있을 때 이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제끼는 이제 드리블이고요. 아까 처음에 배운 듯이 처음에 기본 자세로 많이 이제 오른손 왼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좌우로 이제 드리블을 가볍게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비 선수가 있으면 들어가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체인지 드리블은 앞으로 쳤다가 방향 세트 옆으로 어깨를 틀고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게 체인지 드리블인데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리블은 자세가 높으면 안 되고요. 최대한 자세를 낮춰갖고 순간적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게 아주 기본이고요. 왼손, 오른손 다 같은 방향 똑같은 이제 위치인데요. 체인지 때는 드리블 치고 나서 어깨가 좀 낮춰서 들어간다 보면 수비가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은 드리블 종류 중에 한 가지고요. 이제 오른쪽에 왼쪽 틀 때 왼쪽 발이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체인지 드리블 할 때 오른쪽 발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도 들어가는 방향에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트는 거죠, 몸을. 그러니까 드라이빙 할 때, 드리블 할 때는 주로 이제 오른손으로 치면 왼쪽으로 카바를 하게 되고요. 왼손으로 치게 되면 오른쪽으로 많이 카바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인지 드리블도 마찬가지로 손과 발이 좀 반대 방향으로 위치해야 돼요. 왼쪽 발이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비하인드 백드리블을 배울 시간인데요. 저도 이제 많이 주로 사용을 안 했었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배운 이제 체인지 드리블보다는 상대편한테 뺏기지도 않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드리블입니다. 일단은 시범을 보이고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기본 할 때 이제 좀 익숙해지면 앞에 보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드리블 칠 때는 땅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면서 상대편 수비자를 따돌리고 상대방 수비자의 위치를 보고 치는 게 가장 수비자를 제낄 수 있는 또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배웠던 체인지 드리블하고 같이 유용하게 또 쓸 수 있는 게 또 비하인드 백드리블입니다. 처음에 이제 체인지 드리블을 하면서 많이 연습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데요. 체인지 드리블도 섞어가면서 같이 또 비하인드 백드리블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체인지 드리블은 이제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수비자한테 뺏길 수 있지만 몸에 익숙하고 많이 연습하다 보면 또 비하인드 백드리블은 수비자한테 뺏길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비하인드 백드리블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허벅지에서 반대편 힙이나 허벅지까지 팔을 충분히 돌려줘야지 공이 잘못 치게 되면 이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쪽으로. 그래서 충분히 팔을 끝까지 돌려줘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른쪽 허벅지나 힙에서 시작해갖고 왼쪽 엉덩이 밑에까지 돌려주면 절대 벗어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KGC 농구단의 포워드를 맡고 있는 양희종입니다. 오늘은 안양 KGC와 농구 인생이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네, 함께 수비편으로 들어가시죠. 우선 기본적인 디펜스는 내 가슴 안에 상대방 가슴이 다 들어와야 오게끔 수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선수와 거리 유지를 손을 뻗어서 공이 닿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한 보에서 한 보 반 정도 뒤에서 수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선수가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잘 파악하셔서 오른손잡이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좀 약간 앞발을 좀 치우쳐서 막으시면 되고요. 왼손잡이다 그럼 또 다시 자연스럽게 반대로. 그래서 좀 성향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공격하는 부분보다 조금 체력적인 소모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쉬고 있으면 안 되고요. 공격자가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비는 계속 발을 움직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공격자가 드라이빙을 팠을 때 기본적인 디펜스는 사이드 스텝으로 따라가는데요. 이게 늦었을 경우에는 길게 쭉 가봐. 크로스 스텝으로 가서 앞으로 막아주는 게 정상적인 수비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을 할 때는 한쪽 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했냐면은 이 두 발이 이렇게 떨어지는 사이드 스텝을 하면은 다음 동작이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격자가 방향 전환 했을 때 이게 하면은 이게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대신 이게 사이드 스텝이 됐을 때는 바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바닥에 항상 발을 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게 지금처럼 제가 수비를 할 때 드라이빙 봐봐. 팠을 때 항상 링이 제 뒤쪽에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이게 이 정도 하면은 수비가 진 거고요. 최대한 빨리 가서 크로스가 됐던 사이드 스텝이 됐던 최대한 빨리 가서 자기 뒤통수가 링을 보게끔 그래야지 수비가 완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KGC 농구단의 포워드를 맡고 있는 양희종입니다. 함께 수비편으로 들어가시죠. 가장 맞기 어려웠던 슈터? 생각하시면 리그에서 뭐 성민이 형이죠. 형은 아무래도 슛을 그냥 잡으면 쏘니까 될 수 있으면 슈터들 막을 때는 공을 못 잡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몸싸움도 좀 그날은 좀 많이 하고, 이게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좀 힘도 좀 있어야 되고 스피드도 좀 있어야 되고 신체 조건이 조금 좋아야 수비 능력이 아무래도 좀 따라오는 것 같고요. 우선 슈터를 수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쉬면 안 되고, 항상 더 볼이 없을 때도 항상 준비를 하고, 볼 있을 때는 더욱더 긴장을 하고,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슈터들은 우선은 조금 더 밀착해서 수비를 하고, 드라이빙보다는 슛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될 수 있으면 공이 없을 때 좀 몸싸움을 많이 해서 공을 못 잡게 오버가딩을 한다든지, 공을 잡았을 때는 그 주위에서 그런 스크리너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더 헬프 디펜스가 조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요. 우선은 공을 이제 스크린에 나가가지고 잡았을 때는 그냥 슛 쏘는데 이런 식으로 슛을 못 쏘게 좀 손을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해서 잡아주는 게 좋고요. 오른손 잡으면은 왼손을 들어주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왼손 잡으면 오른손을 들어주는 게 좀 효율적이고. 우선 근성이죠. 제일 중요한 건 근성이고요. 상대 선수와 좀 몸싸움도 좀 치열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과 좀 스피드적인 부분을 좀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서 좀 더 힘들게끔 괴롭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 선수신데
그러면 수비를 더 잘하기 위해서 뭐 따로 훈련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더 나은 디펜서가 되기 위해서. 뭐 우선은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그 상대 선수에 대한 그런 분석을 좀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 미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조금 한다면은 충분히 수비가 되면은 그 팀이 꼭 성적이 나거든요. 수비가 안 되는 팀은 절대 성적이 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팀이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꼭 디펜스가 돼야지 좋은 팀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